자, 저희가 이 탈곡기에서 다뤘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일단 추가 영입은 분명히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카바니도 이야기를 저희가 한번 드렸었던 선수고, 그 다음에 알렉스 텔레스 역시 드렸던 선수인데, 이 두 선수는 뭐 수시간 내 사실 지금 녹화하고 있는 시간이 20시 22분이거든요. 그러니까 12시간이 안 남았어요. 우리 시간으로 내일 아침 7시면 이적 시장이 마무리가 되는데, 그 안에 이 둘은 올 것 같아요, 분명. 뭐 지금 전체적으로 이 돌아가는 느낌을 보면 곧장 오피셜이 뭐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상태인 것 같은데, 문제는 오른쪽 윙포워드에 대한 생각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대로 오스망 덴벨레에 대한 딜을 계속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이따 얘기를 뭐 다시 한번 드리겠지만 유력한 언론들에서 모두 다 바르셀로나 잔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씩 얘기를 다시 한번 해보죠. 일단 알렉스 텔레스, 포르투의 왼쪽 풀백이죠. 저희가 이미 영상에서 한번 다룬 바가 있었는데, 이 선수는 크로스가 굉장히 준수하고 아주 훌륭한 왼발 킥을 가지고 있는 왼쪽 풀백이죠. 브라질 태생이기도 하고, 나이는 사실 어린 선수가 아니에요.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나이는 어린 선수가 아니고, 지금 나오는 이정료랑 뭐 주급으로 봤을 때 저는 이 선수는 괜찮은 영입이라고 봐요. 근데 이제 제가 이게 뭐 제 생각이 아니고 맨유 팬들도 똑같은 생각을 할 텐데, 이 영입이 나쁘다 그런 게 아니라 훌륭해, 좋아. 왜냐하면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여기에 텔레스가 들어오면 루크쇼와 함께 경쟁 체제가 될 것이고, 원래 오른쪽이었던 브렌던 윌리엄스를 제자리로 보낼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리고 백스리를 썼을 때 루크쇼를 스토퍼로 두고 왼쪽 윙백도 세울 수 있는 선수니까 여러 가지 베리에이션이 많이 생긴다는 건 저는 좋다고 봐요. 그리고 이따 얘기할 어떤 포워드들의 어떤 조합으로 봤을 때 텔레스의 크로스와 킥이라면 공격 옵션도 다양하게 늘어날 테니까 전 이거는 좋다고 보는데, 왜 이 선수에 대한 딜을 이제 와서 하는지 조금 잘 모르겠어요. 진작부터 영입이 저는 가능했을 선수라고 보이거든요. 이 선수가 계속 막 이렇게 이 대치 상황에서 막 딜하고 막 내고하고 그렇게 해서 이럴 선수가 아니라, 텔레스는 진작부터 이 계약 기간 남은 것 때문에 나갈 수 있는 선수로 올라가 있던 이 선수기도 하거니와, FC 포르투는 이 종류로 맞춰주면 뭐 아주 소수의 선수들을 제외하면 쿨매를 하는 팀이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 구단 운영을 하는 클럽이니까. 그래서 이것도 좀, 그러니까 지금은 되도록이면 빠르게 영입을 해서 빨리 손발을 맞추는 게 저는 좋은 시즌이라고 생각해요. 어느 시즌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나 이번 시즌은 더욱더 특수한 케이스잖아요. 사실상 프리시즌이 없던 거나 다름없으니까. 근데 어쨌든 뭐 그래, 이 얘기 뭐 계속 해봐야, 알렉스 텔레스는 저는 개인적으로 맨유에 다양한 공격 옵션을 주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준수한 영입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지금 이 맨유에서 아주 양질의 크로스를 측면에서 올려줄 수 있는 선수가 딱히 떠오르지 않죠. 완비사카가 그런 스타일의 선수는 아니고, 룩쇼도 마찬가지고, 전방에 있는 포워드들도 날카로운 크로스를 올려주는 스타일의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텔레스 영입은 저는 굉장히 괜찮을 거라고 보입니다. 자, 에딘손 카바니 역시 1+1, 1년 플러스 1년으로 이적이 확정적이어 보입니다. 몇몇 보도에 따르면 뭐 아직 오피셜도 안 떴는데 토트넘전에 뛰었으면 뭐 뛸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뭐 제가 이게 뭐 지나가면서 본 기사이기 때문에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카바니는 저는 되게 훌륭한 선수라고 생각하고 되게 좋아하는 선수예요. 이 선수의 헌신적인 어떤 플레이 스타일도 그렇고, 그리고 이 선수의 어떤 플레이 성향 자체가, 저는 이 팀을 응원하는 팬들이라면 사실 약간 쉬운 찬스를 놓치는 경향이 있는 거는 다들 아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력에 끼치는 그 영향력이 꽤 큰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걱정되는 건, 이 선수가 그러니까 뭐 이제 그 제가 댓글도 봤어요. 근데 운동 능력이 꼭 스피드와 왕성한 활동량이 이 운동 능력의 다는 아니지 않냐라고 그러지만, 어쨌든 이 선수는, 이 선수의 가장 걸출한 장점이라고 하면 대단한 활동량과 어떤 그런 이 뛰는 어떤 그런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걸 통해서 경기를 풀어가는 능력이 지대한 선수니까, 되게 날카로운 결정력이 절정 있는 스타일의 선수라기보다 끊임없이 뛰고 압박을 해주면서 기회를 창출하고 이 주변 선수들을 어느 정도 살려줄 수 있는 능력이 돋보이는 선수인데, 그런 선수에게 지속적으로 2시즌 동안 부상 빈도가 늘어났다는 거는, 저는 그거는 조금 리스크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카바니는 그때도 지금 많은 이 기사들도 나오고 있지만, 이갈로가 나가는 와중에 카바니가 들어온다는 것 자체는 어떻게 보면 필연적인 선택이었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은 듭니다. 공격수가 필요한데, 원하는 어떤 공격수의 이 버킷리스트라고 하면 좀 웃기지만, 영입하고자 하는 이
리스트가 있었는지 모르겠으나 카바니는 여러 가지로 본인이 원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윙포워드로도 활용은 가능하고 본인의 측면에 가는 거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중앙에서 만약에 부상을 당하지 않는다면 어쨌든 주변 동료들을 좀 살려줄 수 있는 스타일의 선수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탈레스가 크로스를 올려주고 카바니가 어떤 이 받아먹는 스타일의 공격도 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뭐 이 부분은 부상이 없다라고 가정한다면 좋은 영입이 될 수 있다. 다만 이 역시 똑같습니다. 이 선수는 지금 에이전트에 의해서 여러 유럽 클럽에게 역제이 됐고 그것을 맨유가 픽을 했다는 이야기가 기사로 많이 전해지고 있죠.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이 선수 역시 지금 이렇게 마지막까지 아슬아슬하게 영입을 할 선수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영입을 할 수 있었다면 진작에 데려왔어야 돼서 진작에 데려와서 빠르게 손발을 맞춰보는 작업이 선행됐어야 되는 선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그러니까 맨유 팬들이 보드진에 대해서 좀 어이없어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긴 듭니다. 여튼 카바니도 딜 직전이다. 조만간 오피셜이 뜰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카바니를 되게 좋아하던 선수이기 때문에 와서 하는 걸 좀 보고 싶긴 합니다. 자, 다음 바로 이 선수인데 우스망 덴벨레를 저는 이제 오른쪽 윙포워드를 원하는 것 같아요. 메이슨 그린우드가 나이가 굉장히 어린 선수고 물론 원래 기존의 넘버 1픽이었던 제이든 산초의 경우에는 그린우드랑 나이 차이가 얼마 안 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여주는 어떤 이게 다르니까 그래서 오른쪽 윙포워드를 데리고 와서 전반적인 영향력을 끼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제이든 산초는 나가리고 우스망 덴벨레도 결과적으로는 유력 언론들에서 우스망 덴벨레 이번 시즌 잔류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온 선수가 바로 지금 얘기 나오고 있는 아다마 트라우레가 아니라 아마드 트라우레, 아탈란타의 2002년생 코트디부아르 태생의 포워드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모르겠다. 우스망 덴벨레는 부상에 대한 리스크가 있어서 그렇지 우리가 이미 이 선수가 고점이 얼마나 높은지를 본 적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영입이 된다고 하면 불안하고 찝찝할지 몰라도 기대는 할 것 같아. 그래도 야 부상을 당하지 않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아마드 트라우레는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본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2002년생의 어린 선수를 데려온다는 거는 즉 전력감인지에 대해서는 사실 약간 의문보거든요. 물론 와서 엄청 잘해줄 수도 있지. 안수 파티 같은 선수도 2002년생인데 잘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선수가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기대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건 요즘은 틀린 말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아마드 트라우레가 너무 기대돼요라고 얘기하는 건 사실 조금 맞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 선수가 영입된다 하더라도 당장 어느 정도 전력을 보여줄지는 의문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이 아까 방금 전에 좀 전에 올라간 이 탈곡기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풀백 자원은 그렇다 칩시다. 왼쪽 룩쇼, 텔레스, 오른쪽에 브랜던 윌리엄스 그리고 완비사카가 있으니 그렇다 치는데 센터백 이렇게 보강 안 해도 되나요? 진짜 많은 이 에브라도 얘기했듯이 맥과이어의 짝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맥과이어도 지금 현지 팬들에게 굉장히 많은 비판을 받고 있고 맥과이어도 흔들리고 있는 와중에 수비진을 이런 식으로 놔두면 괜찮냐는 얘기지. 자, 좌우 풀백은 괜찮단 말이에요. 룩슈처럼 백3에 스토퍼도 설 수 있는 선수에다가 준수한 킥을 가지고 있는 텔레스에 영입됐으니까 왼쪽 오케이 좋아. 오른쪽 사실 저는 아론 완비사카가 일단 폼이 올라온다면 지금보단 좋지만 맨유가 우승을 하기 위한 오른쪽 풀백으로 놓고 봤을 때 약간 사실 아쉬운 부분이 있거든요. 수비도 이 선수가 워낙에 아주 정말 절정의 태클 능력을 갖고 있지만 약간 그런 거 있죠. 사실 저는 이 많은 이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태클은 마지막 방어 수단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전에 좋은 위치 선정을 통해서 태클을 하지 않을 상황을 만드는 게 최선의 수비고 그것이 제껴졌을 경우에 좋은 태클을 가지고 있다면 오케이 좋아. 근데 태클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든다는 거는 거꾸로 이야기하면 이전에 그런 상황들을 예방할 수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들게끔 하는데 그건 뭐 그렇다 칩시다. 왜냐면 비사카는 저는 괜찮은 선수라고 생각을 하니까 비사카 오케이. 브랜든 윌리엄스는 원래 오른쪽이 제자리인 선수고 레어드란 선수에 밀려서 갔다고 하니까 그것도 오케이. 그리고 티모시 포스멘사 얘는 강성주 그렇다 칩시다. 근데 센터백이 이제 문제단 말이지. 맥과이어는 어쩔 수 없이 믿는다 칩시다. 그리고 저는 맥과이어는 폼이 올라온다면 몸값 대비 활약 이런 거는 다 떠나서 그래도 준수한 센터백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난 시즌 38경기를 온팡 뒤집어 쓴 것도 좀 고생스러웠으니까. 근데 린달레프고 바이고 누굴 믿냔 말이야. 이건 좀
저는 센터백이 불안하고 특히나 지금 최근에 이 맨유 경기들에서 드러나고 있는 부분은 너무나 많은 실점인데 물론 그 실점이 모두 다 이 센터백 수비수 때문만은 아니겠죠. 뭐 골을 먹는 거는 모두 다 연대 책임을 갖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좀 불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예상 베스트 11을 생각을 해보면 저는 약간 비틀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맨유 팬들도 많은데 일단 왼쪽에 래시포드가 맞아요. 근데 카바니가 선발로 나올 수 있다면 카바니가 전방으로 가고 오른쪽에 마샬을 세워도 됩니다. 이러면 마샬과 래시포드가 지속적으로 스위칭을 해줘야 되겠죠. 지속적으로 스위칭을 해줘야 될 거고 그리고 최전방에 카바니가 있다면 공격적으로 여기에 그린우드 같은 선수가 서브로 들어가고 DJ 뻔티스파리가 역시 서브로 들어가는 그런 그림이 공격진의 완성이라고 보이고 중원 조합은 저는 결과적으로 반더비크랑 브루노 페르난데스를 동시에 썼으면 좋겠거든요. 그리고 뒤에를 프레드가 버티는 방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된다면 브루노 페르난데스랑 반더비크도 유기적인 수비 가담을 같이 해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건 마치 그런 거랑 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토트넘의 베스트 미드필더 조합이 저는 개인적으로 호이비에르 그 다음에 로셀소, 은돈벨레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되면 사실 호이비에르도 전형적인 수비형 미드필더는 아니거든요. 근데 프레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요즘에 전형적인 수비형 미드필더를 쓰는 팀이 그리 많지는 않다. 그런 걸 생각해봤을 때 그렇게 왜냐면 지금 포그바의 폼이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브루노 페르난데스와 반더비크 전 반더비크가 선발로 나와야 된다고 봐요. 지금 당장은. 그리고 왼쪽은 일단은 저는 텔레스를 쓰는 방법을 써봤으면 좋겠고 이게 베스트 11이라고 볼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오른쪽은 역시 일단은 완비사카가 되겠고 그 다음에 데야 뭐 핸더슨은 나중에 기회를 받았겠지만 맥과이어 자꾸 오른쪽에 한 자리 누구 서냐 바이르라고 해야 되나요? 린들레프보단 바이가 낫잖아. 그러니까 난 이러면 좀 불안한 감이 그럼 이러면 백스리를 써야 되나? 왼쪽 룩쇼의 스토퍼도 이게 수비가 불안하다 보니까 그러면 왼쪽 윙백의 텔레스 오른쪽 윙백의 완비사카 그리고 뭐 3-5-1을 선다고 하면 카바니랑 마샬 그리고 밑에 미드필더 자원에 두텁게 그럼 래시포드는 그러니까 이 좀 어떤 계획에 의해서 이 사실 이 좀 이적 시장이 돌아갔는지 저는 솔샤르와 보드지는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나 솔샤르가 원하는 선수에 대해서 이 어떤 컨택은 됐나 이런 게 약간 좀 궁금해요. 왜냐면 지금 사실 아스날도 되게 어이없거든. 그래서 일단 카바니와 탈레스는 오케이. 그런데 남은 이적 시간 동안에 아마드 트라우레라는 젊은 공격수가 오는 거는 뭐 오케이 좋아요. 그 유망주는 언제나 환영이니까. 근데 수비수를 이렇게 영입 없이 간다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불안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어쨌든 사실 이적 시장 특히나 요번 이적 시장은 남은 시간 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지켜보고 내일 또 이 파이널 이 마지막 막 급박하게 돌아가는 이적 시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차차차차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